김민재 같은 월클급의 센터백이 맨물로 나왔다는 보도를 보면 사우디 팀들이 바로 전화기 눌러가지고 바이에른 단장님이죠? 얼마예요? 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다 사우디 이적설까지 나온 김민재.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 너무 흔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우디 이적설이 왜 나왔는지 뻘리TV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뻘리TV입니다. 김민재 선수 소식을 주로 다뤄드리고 있는 빡빡이 기자고요. 오늘이 24일인데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사우디 이적설인데요. 재밌다고 하기에는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 선수 본인이 엄청 흔들린다기보다는 주변에서 흔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온 건 23일 밤, 24일 새벽으로 넘어오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히윌고님,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구단과 선수 양측에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팀을 떠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이란 말을 썼어요. 콘크리트. 그리고 구단에서 방출 불가 선수는 아니다 라고 했고요. 유럽의 여러 구단들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어서 사우디 프로리그 구단들도 김민재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구단들이 바이에른 뮌헨에 김민재 선수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오기 시작한 것을 내가 파악했다, 이렇게 쓴 거죠. 기존의 많은 이적설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설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바이에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는 아니다, 좋은 제안은 들어볼 수 있다 라는 게 처음에 나온 얘기였고, 이게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 그 뒤에 뭐 원하는 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정해진 수순입니다. 뉴캐슬, 첼시, 유벤투스 이런 팀들이 관심을 가진다 막 나왔고, 여기에 23일 빌트 보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단은 김민재한테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다른 구단의 영입 제안이 온다면 들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뭐 처음부터 일관된 얘기입니다. 김민재가 방출 대상인 건 아니고 같이 갈 수도 있다. 다만 좋은 제안이 온다면 팔 수도 있다. Not for sale, NFS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not for sale은 아니다,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런 얘기라도 기사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not for sale이 아니래. 사실 아무 말도 아닌데 not for sale이 아니래, 웅성웅성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는 실제로 문의를 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이에른 단장, 바이에른 뭐 디렉터랑 다른 유럽의 명문구단 디렉터들이랑 다 전화할 수 있잖아요. 에이전트도 전화할 수 있고, 뭐지, 단장님 김민재 선수 나가요? 얼마예요? 누군가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적설이 실제로 있어서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도가 이적설을 낳는 거죠. 이런 자기 실현형 보도를 스카이 스포츠가 했고, 거기에 이제 살이 덧붙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우디 이적설 기사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에른이 김민재 선수를 맨물로 내놓았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예스노 퀘스천으로 말해야 한다면 아니다 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라는 아니에요. 맨물로 내놓은 건 아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꼴을 볼 때 앞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런지 대해서는 구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바이에른에는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이 팀은 다른 팀은 뭐 분데스리가 팀들이 좀 많이 두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명 뭐 이 정도인데, 바이에른은 최소 5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으면 뭐 6명, 7명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적 시장, 선수 영입, 방출에 대한 실무자가 포인트 디렉터, 에벨 단장 2명이에요. 이게 1명이 아니고 2명인 것부터 좀 복잡한데, 그 위에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팀의 레전드 출신의 실권자 헤네스, 그리고 루메니게, 이제 2명을 합쳤네요. 헤네스와 루메니게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단 전체의 어떤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버트 하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구단 축구팀의 CEO인 드레젠이 있습니다. 6명을 말씀드렸죠. 감독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뭐 여기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의 이적설 양상을 보면 이 많은 사공 중에서 누군가는 김민재 잔류를 원하고 누군가는 판매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잔류를 원하는 사람은 잔류를 원한다, 판매에 열려 있는 사람은 열려 있다라고 어딘가 이제 말을 흘리면, 친한 기자한테 흘리면 그쪽에서 그런 기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은 원래 그래요. 김민재뿐 아니고 예전부터 구단이 어떤 방침인지에 대해서 엇갈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헤네스가 꽉 쥐고 있을 때 안 그랬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구단의 뜻이라고 나오는 기사가 말이 안 맞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결정이 늦어요. 사공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게 좀 늦습니다.
토트넘도 결정이 됐지만 토트넘은 레비 한 명이 꽉 쥐고 있으면서 레비가 머뭇거려서 레비가 100원만 더 약간 이래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그거랑 바이에른 다릅니다. 바이에른 내부 정치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부 정치, 내부 의견 정리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김민재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내부 인사가 앞으로 내부적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그의 뜻이 관철이 되면 그럼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에른이라는 팀 원래 이렇습니다. 이적설이 유럽도 아니고 사우디까지 번진 이유를 얘기해 봐야겠죠. 지금 사우디가 화두니까. 물론 요즘 사우디는 전성기에도 충분히 가는 곳입니다. 30대 중후반에만 가는 곳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유럽의 그 많은 선수들 중에 김민재인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 첫 번째, 이미 바이에른 구단은 또 다른 선수 거래를 위해서 사우디 구단들과 접촉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나오는 거죠. 특히 킹슬리 코망이 그런데요. 윙어 킹슬리 코망을 바이언이 팔고 싶어서 작년 여름부터 제발 좀 사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유력한 행선지가 사우디가 됐다는 보도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적료가 5천만 유로라고 구체적인 몸값이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에 있는 팀들과 바이에른이 수시로 대화 중일 거 아니에요. 디렉터나 뭐 단장이나 에이전트를 껴서 하든 이렇게 맨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좋아요. 코망 몸값은 이 정도로 합시다. 좋아요. 근데 저기 보도 보니까 김민재도 판다면서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채널이 늘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우디 해운 보도 바이에른에서 얘도 나간다 하면은 걔도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만큼 사우디가 노릴 수 있는 매물이 적습니다. 특히 센터백 매물이요. 지난 시즌 아릴랄이 우승하면서 보여준 거는 공격수만이 아니고 센터백과 골키퍼까지 유럽 최고 클래스로 사야 사우디를 평정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오열했죠. 내가 아무리 득점왕을 해도 나는 우승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중앙수비수와 골키퍼를 유럽파로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자원에 비해서 센터백의 중동행이 더 어려워요. 살만한 선수가 좀 적어요. 센터백이 확실한 클래스라고 인정받은 선수들이 그쪽으로 가는 확률이 좀 낮습니다. 떨어져요 오히려. 뭐 공격수 사우디 누구 같습니까? 다들 아시죠? 뭐 호날두, 벤제마, 마네, 뭐 피르미누, 월클 즐비하잖아요. 근데 센터백은 제가 제일 유명한 선수 순으로 쫙 나열해 보면 뭐 쿨리발리, 라포르트, 데미랄, 이바니에스, 시마칸, 나초 뭐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한 6명 정도 있어요. 딱 들어도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뭐 공격수 탑티어냐 수비 탑티어냐 볼 때 공격수가 더 높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선수 중에서 유럽에서 탑을 찍어본 선수 넓게 보면 쿨리발리랑 라포르트 2명 있고 나머지는 탑을 못 찍어본 선수들이에요. 이 정도로 센터백을 꼬셔서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같은 월클급의 센터백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를 보면 사우디 팀들이 바로 전화기 눌러가지고 바이에른 단장님이죠? 얼마예요? 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간다면 이건 뭐 if입니다. if 간다고 한 적 없는데 사우디 팀들이 진짜로 김민재 측까지 바이언 구단에 지금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김민재 측에 접촉을 한다면 연봉 얼마를 들고 올까요? 재미삼아서 한번 이걸 짐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대 대한민국 운동선수 연봉 1위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회로 주로 돈을 버는 그런 뭐 개인 종목 스타들의 대회 수입 같은 거 말고 연봉으로 받는 걸 본다면요 역대 1위가 유력하다. 종목을 뛰어넘어서요. 김민재 선수의 경력, 실력, 나이, 현재 연봉 등을 고려하면 사우디 센터백 역대 1위급 대우가 돼야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받아야 몇 배로 늘리는 것도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야 되고요. 우승 경력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지금 소속팀이 강팀이면 좋고 30대 아니고 20대면 더 연봉 비싸겠죠. 이 모든 조건을 김민재는 다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급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센터백 1위 칼리드 쿨리발리 김민재 나폴리 선배면서 첼시를 거친 선수 이 선수가 현재 약 56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불문 사우디 내 연봉으로는 5위예요. 그러면 한 500억 정도 김민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if 사우디가 진짜로 오퍼를 할 경우에요. 그러면 한국인 역대 연봉 1위가 될 겁니다. 현재 역대 축구선수 1위는 이미 현재 바이언에서 받는 연봉이 김민재고요. 역대 한국의 운동선수 1위는 추신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MLB에서 뛸 때 2020년도 그러니까 MLB는 연봉이 해마다 오르죠. 그래서 보통 총액으로 많이 보도를 하지만 해마다 연봉이 달라요. 뒤로 갈수록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에서 2020년에 약 300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선수 중에서 연봉 1위가 될 겁니다. 현재 역대 축구선수 1위는 추신수 선수고요. 역대 한국의 운동선수 1위는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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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B에서 뛸 때 2020년도 2020년도 2020년도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은 추신수의 피크가 조금 낮지만 점점 높아져서 2027년에는 한 314억 원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500억 정도 된다면 역대 한국인 1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뛰는 국내 리그, 뭐 K리그, KBO 이런 거 다 합친 국내 리그의 스포츠 1위는 e스포츠를 포함할 때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사우디의 오퍼를 정식으로 받는다면 한 연봉 400억, 500억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언에서 겪는 상황이 빅클럽까지 찍어봤는데 혹사, 구단 내 정치질, 구단 바깥에서의 루머, 음해, 팬들의 인종차별 미친 듯이 쏟아지잖아요. 뭐 본인이 환멸 느끼고 이런 데서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때려치고 돈 많이 벌어서 효도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죠. 사우디 가면 김민재 선수 보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더 최상에서 챔스 우승 이런 거 찍는 걸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해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우디 이적설이 막 난다. 김민재 그럼 상황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이젠 유럽이 아니고 사우디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 김민재 선수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일단 김민재 이적설이 계속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번 영상 말씀드렸지만 이 공격수 이적설보다 수비수 김민재 이적설이 더욱더 화제를 모으는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 여름은 센터백의 이적설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특히 버질 판다이크가 리버풀 잔류를 택하면서 올 여름 이동할 수 있는 스타 센터백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강팀, 빅클럽 혹은 부자 구단이 센터백을 정말 사고 싶다 할 때 옵션이 몇 개 없어요. 이적설이 조금이라도 나는 스타급 센터백들의 티어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5명 수준밖에 없거든요. 제가 제 생각에 1티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바이언의 김민재, 토트넘 로메로, 요즘엔 뭐 시끌시끌하죠. 그 다음에 레버쿠젠의 타, 3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 아래 티어, 이번 시즌 경기력은 못지않지만 약간 더 검증이 필요한 선수가 이제 본머스의 딘 하위선, 그리고 이제 노팅엄의 무릴로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 5명 정도가 이적설이 나요. 근데 딘 하이선은 최근 며칠 보도로는 이미 첼시 행이 매우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김민재를 내보내면 바이언이 김민재급을 사고 싶을 때 매물로 나온 게 누가 있냐? 3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수비 강화를 노린 어떤 팀이라면 하위선 빼고 김민재, 로메로, 타, 무릴로 중에 한 명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릴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경기력이 정말 좋지만 약간 아직 그런 기간이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로메로, 타 중에 봐야 되는데 타는 이미 뭐 바이언 아니면 레버쿠젠이라고 하고, 바이언 아니면 바르셀로나라고 하고 김민재, 로메로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선택지가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적료도 이번 시즌 이제 경기력이나 뭐 몸 상태가 피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원금 회수만 하면 된다, 5천만 유로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바이언 입장이 뭐든 보도가 그렇게 나오면 일단 팀들이 그 돈을 들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겨우 5천만이에요? 이러면서 팀들이 막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설이 나는 겁니다. 중앙수비 강화를 노리는 팀이라면 몇 개 안 된 선택지 중에서 김민재가 탑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고요. 바이엘은 역시 김민재를 결국엔 잡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입지가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김민재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의 거취 역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우파메카노가 김민재보다 부상이 조금 더 많았지만 대신에 이제 경기력은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얘기를 듣죠. 그거야 뭐 김민재가 다친 상태에서 뛰고 우파메카노는 멀뚱할 때 뛰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우파가 이번 시즌 평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우파메카노가 바이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돈을 왕창 올려줘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언 내부적으로 연봉 협상 잘못하는 게 또 화두인데 이게 지난번 단장 사장 때 하산 살리아미지치, 올리버 켠 때부터 화두인데 지금 막스 에벨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특히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연봉을 퍼줬다. 왜 이렇게 퍼주냐? 라는 비판을 좀 들었고요. 아니야 다를까 우파메카노가 폰즈가 저만큼 받아요? 저도 왕창 올려줘요.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언 입장에서는 이제 연봉을 막 계속 올리는 게 엄청 부담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김민재 한 명뿐 아니고 그의 주전 듀오였던 포메카노까지 입지가 불안해진다, 팔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완전 주전 듀오고 나머지는 원래 후보인 다이어 그리고 멀티플레이어밖에 안 남는데 딱 두 명 있는 주전급 센터백을 다 판다? 너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와 결부되어서 결국에는 민재야 남아줘라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언이 타를 FA로 레버쿠젠부터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바르셀로나가 훨씬 유력했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한번 영입하려다가 빠그라져가지고 사이가 엄청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봐줘. 작년 여름에는 그냥 우리가 실수한 거야 이러면서 타 측을 막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성공할 경우 요나탄 타라는 독일 대표 센터백을 FA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우파가 둘 다 불안하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민재야 제발 남아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물론 보는 입장에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바이언 최고 선수라고 맨날 막 대접받고 막 이게 제일 보기 좋죠. 흔드는 것 자체가 지켜봐 입장에서 기분 안 좋고 선수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김민재한테 손해냐? 손해는 아닙니다. 휘몰아치는 이적설 속에서 김민재는 그를 간절하게 원하는 새로운 유럽 빅클럽의 오퍼를 들어볼 수 있고요. 한국인 역대 최고 이적료를 연봉을 제시할 사우디 구단의 러브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이에른이 다시 붙잡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는 뭐 불리할 게 없습니다. 잘 몸 추스리고 경기력만 되찾아서 다시 뛰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팀에 있든 남든 나가든 김민재 선수한테는 뭐 괜찮은 길이 열려 있을 겁니다.